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혹시 원정투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신장 환자들이 가까이에 인공신장실이 없어서 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도내에서는 양구와 화천, 영월과 양양 등 8개 군 지역에 이 인공신장실이 없어서 이곳에 사는 350여 명의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군 남면 정리에 살고 있는 47살 박건우 씨. 지체장애, 신체장애 2급으로 벌써 3년째 춘천으로 원정투석을 다니고 있습니다. 춘천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차량이 양구 투석 환자들을 순회하며 함께 오다 보니 불편한 몸으로 왕복 3시간가량이 걸립니다. 더구나 투석도 일주일에 3번씩이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5시 반에 출발하니까 1시간 전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뭐 씻고 그다음에 차를 타고 1시간 반. 춘천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시간도 4시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르신들은 원정 투석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 자녀분이 계속 이제 모시고 다녔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자녀분들 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석을 못 하셔갖고 또 사망한 분이 계시고요. 다른 군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양구와 화천, 인제 지역은 춘천이나 홍천으로, 고성이나 양양 지역은 속초나 강릉으로, 평창과 정선, 영월 지역은 원주와 제천으로 모두 350명에 달하는 신장 환자들이 원정 투석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인 영월의료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인공신장실을 내년에 설치하지만 다른 지역은 기약이 없습니다. 참다 못한 양구 지역 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양구 지역의 인공신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생은 투석하다 생을 마감하는 게 지금 현실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양구군에도 투석실이 좀 유치됐으면 하는 장애인단체 대표로서 큰 바람입니다. 하지만 양구군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외에 개인 병원에는 현행법상 인공신장실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인공투석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혈액투석 환자는 전국적으로 7만 명 정도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 환자들. 군 지역 신장투석실 설치는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106억 원을 들여 열흘 동안 펼친 이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에서는 행사 내용이 부실하고 행사의 목적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9일 춘천에서 펼쳐진 불꽃 아트쇼. 평창올림픽 개최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2차례 기념 공연과 함께 모두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춘천시는 불꽃 아트쇼를 11,300명이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관람객 숫자에는 행사장 인근 아파트 주민까지 포함됐습니다.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뭐 2, 3천 명밖에 안 되지만 춘천 도심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소양동하고 은하동 쪽 그래서 그냥 지켜보신 분까지 해서 추산을 해서 우리가 11,300으로 잡았어요. 강원도의회는 평창올림픽 1주년 행사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행사 부실은 제쳐어 놓더라도 행사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예산이 여기 투입된 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쓰였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평창 포럼 진행 시 젊은 여성 행사 요원들의 과도한 의전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성을 이렇게 성적 대상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
아이돌 위주의 공연 행사로 올림픽 개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농촌 마을로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이 잇따르면서 이 전원주택 건축에 대한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골에 주택을 지을 예정이라면 이 시공전 계약 사항과 건축업체의 실적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덕 위 짓담한 주택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공정률은 40%, 조경에 쓸 모래는 무더기로 쌓여 있고 벽돌 조각과 목재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귀촌 예정인 이용훈 씨는 2억 원의 공사 대금을 치렀지만 건축업자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최고로 힘든 거는 이걸 당했다는 것보다 이걸 감당해 나간다는 게 너무 비참해, 너무 힘들어요. 이에 대해 해당 건축업자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횡성의 또 다른 전원주택 조성 현장입니다. 주택 5채가 공사 도중 방치돼 있습니다. 3년 전쯤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건물도 폐가가 돼버렸고 참여했던 인부들은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농촌마을 전원주택 조성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드는 공정은 집안과 기초, 배관, 창호 등 30여 가지. 개별 공정 과정에서 재료와 운송비, 업체 선정과 인건비 등이 예상보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공사 기간과 추가 비용을 두고 의뢰인인 건축주와 건축업자 사이 분쟁이 잦은 상황. 시공 전 계약 조항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건축업체의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공 능력,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신용도.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계약을 해서 시작은 하지만 마무리를 거의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공정별 세부 거래액을 책정하고 계약 전 견적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된 건 아닌지 제대로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사고 조사에 나섰던 정부 합동 조사단원이 해당 업체의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사고의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부 합동 조사단이 운영됐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결과 조사단원으로 활동했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정모 박사는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3억 5천만 원짜리 라파즈 한라시멘트의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다음해 6월까지 광산 사면 안정성 평가와 대책 수립 용역을 수행했고 2013년 2월에도 시멘트 회사로부터 또다시 3억 원의 연구 용역을 받았습니다. 잇따른 용역에 대해 연구 책임자인 정모 박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다른 지역은 붕괴 위험이 없는지 조사해달라는 용역이 들어왔고 자체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잇따른 용역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갑작스럽게 또 회사가 거액의 돈을 들여서 그 조사 단원에게 그런 용역을 의뢰하고 또 결과가 누가 봐도 좀 이상할 정도로 회사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연결성을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광산 사고의 원인을 자연재해로 분석한 1억 2천만 원짜리 용역을 수행했던 강원대 이모 교수도 시멘트 회사로부터 추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2013년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2억 1천만 원짜리 광산 관련 연구 용역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에 대해 라파즈 한라시멘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는 시민단체의 진정인을 조사하는 등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릉시청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 행위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조직 진단과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최근 강릉의 한 면사무소 계장이 마을 부녀회장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았고 강릉시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강릉시청 간부 공무원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강릉역 앞 상징 조형물 선정과 관련해 심사위원 구성 계획과 명단 등을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입니다. 지난해 기관 청렴도 최하위 불명예 속에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초 자정 결의대회를 통해 떨어진 신뢰도와 청렴도를 회복하는 각오를 다질 계획입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엄중한 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조직 문화와 공무원의 의식을 개선하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반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실추된 강릉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강릉시가 어떤 조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강릉시가 MBC 강원 영동이 보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논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릉시는 성산면과 내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위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명확한 절차와 내부 기준이 없어 주민 불신과 행정 분열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운영 세칙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폐쇄됐던 도내 가축시장이 오는 22일부터 다시 개장합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가축시장 폐쇄 조치를 내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강릉을 시작으로 24일 양양, 27일 삼척 등 도내 가축시장이 한 달여 만에 재개장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 비밀주의를 강조하는 강원도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길수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은 어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알펜시아 매각이 올해 상반기에 성사되지 못할 경우 매각 방식과 전략을 바꿔야 한다며 매각에 직접 나설 계획임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평가 금액이 1조 400억 원에 달하는 알펜시아를 일괄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큰 만큼 스키장과 숙박지, 골프장을 분리 매각하고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알펜시아 매각 작업은 강원도 투자유치과 프로젝트 투자유치 담당에서 도지사에게만 보고하는 등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8일 현재 리터당 1,360원으로 지난 15일 1,359원을 기록한 이후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도 지난 15일 1,259원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리터당 1,260원을 나타냈습니다. 오피넷은 국제 유가의 완만한 상승과 국내 유류세 인하 효과가 겹쳐져 지난주와 비슷한 가격을 보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구름 많은 뒤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고 영서 지역은 구름 많고 오전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7도에서 9도, 영서 지역은 4도에서 6도, 강원 산지는 1도에서 2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평창군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해 이전 대상 기관에 서한문을 보내 유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서한문에는 평창이 올림픽 이후 개선된 교통 인프라와 청정 자연 환경, 풍부한 관광 휴양 자원을 갖추고 있어 이른바 워라밸 실현에 최적화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전담팀을 만들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사회 안전 기반 시설과 각종 생활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시의 인구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의 지난해 말 인구는 9만 1,272명으로 1년간 1,579명이 감소해 2016년이나 2017년과 비교해 감소폭이 3배가량 컸습니다. 동해시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현상이 심화되고 출생은 줄어든 반면에 사망은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삼척중앙시장에 주차타워를 추가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된 중앙시장 제2주차장의 주차타워에 이어 제1주차장에도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해 올해 벤처기업부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제1주차장 주차타워는 5층 600면 규모로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편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제2주차장 주차타워는 6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층 189면 규모로 올해 안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고향찰벼 등 농가 선호도가 높은 종자를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급될 종자는 농업기술원과 농산물 원종장, 국립종자원에서 생산된 우수종자로 공급 계획량은 10개 작물에 25개 품종, 벼 13톤, 밭작물 5톤입니다. 벼는 고향찰벼와 오륜벼, 호밤벼 등이며 밭작물은 콩과 팥, 수수, 조 등으로 종자 가격은 정부 보급종과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희망농가는 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